일본 정부는 차기 주력 스텔스 전투기 X2를 2035년도부터 전면 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국방의원연맹의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인 차기 전투기 X2 개발 배치 일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방위성은 스텔스 성능을 지닌 X2 시제기를 2024년도에 만들기 시작하며 2031년도부터 양산 초도기 생산을 개시해 F2가 퇴역하기 시작하는 2035년도에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자민당 국방의원연맹의 방위성은 2035년까지 양산 1호기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개발 스케줄을 짰다면서 2027년도에는 X2 주요 탑재 부품의 기본 설계, 제조 도면을 만드는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도에 비행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X2는 성능 면에선 기존 F2와 항공자위대가 막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기체를 대형화해서 높은 제공 능력과 미사일 탑재 능력, 레이더 탐지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에 X2 기본 설계비 등 110억 엔 한화약 12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X2는 일본이 1990년대 말부터 5에서 6의 마이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15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들 프로젝트에는 내부 무장창, 센서, 데이터 링크, 스텔스 도료 개발 등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X2 전투기의 엔진은 일본 IHI사가 제조한 XF9-1 엔진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XF9-1 엔진은 주력 33,000파운드의 엔진으로 공표된 크기는 F-15, F-16에 탑재되는 GF1100I나 PMW의 F100과 거의 동급이고 차세대 항공기 엔진 소재로 각광받아 신형 민항기 엔진인 G9X와 CFM 립 등에 채택된 CMC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과 5세대 니켈 단결정 조합금을 사용해 T2 터빈 입구 온도를 동급 최고 수준인 1800도까지 끌어올렸다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 마하 2.25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천천히 가속을 올려 음속 돌파를 하는 초음속 순환 슈퍼크루이즈 0m 가능하다는데요. 레이더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4.5MI대 전투기인 F2 전투기도 AESA를 탑재한 전례가 있는데 미쓰비시 F2 전투기는 JAPG-1이라는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X2 전투기는 일본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JAPG-2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으로만 보면 일본이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이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정경유착은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점입니다. X2 전투기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그룹에서 만듭니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돌리려는 정치인들이 많아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 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산 아파치 헬기는 한 대당 216억 엔으로 한화 2130억 원입니다. F-22 랩터의 가격이 한화 1707억 원인데요.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 헬기가 전투기보다 비쌉니다. 문제는 방산비리 처벌 수위도 낮아 반복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기술 개발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링크 16 관련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링크 16 기술이란 UHF 주파수 대역의 L밴드 969에서 1206MHz와 10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미군, 네이토 등에서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인데요. 일본은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고 이를 일일이 미국에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독립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기란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요구하는 5에서 6의 마이대 전투기의 개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범국에 따른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든다 한들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고 무기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자신있게 자랑하는 X2 전투기도 결국 나와보면 온갖 방산 비리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최고철 덩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첫 국산 전투기 KF-X는 CJ1호기의 최종 조립 모습이 공개돼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KF-X는 총 사업비가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립니다. KF-X는 첫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각종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해 장착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KF-X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MI대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는데요.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습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인데요. KF-X는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F-35 전투기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엄청난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 미사일의 소스 코드 등을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비용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KF-X에는 여러 국산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히는데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돼 중려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마하 2.5음속의 2.5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직경은 400여 mm, 사거리는 25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러중 등 군사 초강국들도 요격수단이 없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 요격탄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팩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되어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공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개량형 타우러스 K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X는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고 사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타우러스 500km보다 깁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투력 하나는 끝내주는데요. 이제 곧 우리의 무장체계를 갖춘 우리 전투기를 보게 된다니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국내 여론입니다. 일본은 너무나 웃기는 게 다른 나라가 봐도 방산 비리가 가득한데 일본 국민들은 다 가만히 있다. 목표를 크게 잡아야 일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일본은 역사를 돌이켜봐도 망국의 전형을 보는 듯하네요. 이미 망했지만 망한지 모르고 발악해보는 단계다. KF-X 꼭 성공하기를 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거듭 개선하면 된다. 자동차 강국이 된 것도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힘내자.